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이제 문무일. 네. 워낙 그 연수원 18기 때 아주 가깝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냈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초임 변호사 시절에 문무일 검사가 상당히 또 뭐 따뜻하게 또 대해줬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연수원에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기승 대법원장 반대 성명서를 이제 그 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무일 대통령하고는 또 각별한 또 친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무일 총장이 전 검찰총장도 아마 또 이번에 우광수 민정수석을 추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죠. 네. 우광수 수석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합니다 했더니 읽었지만 이제 일이 없잖아요. 일자가 없네요. 네. 묵묵부답. 네. 이제 답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왠지 모르지만 검찰은 문무일, 그리고 법원 쪽은 박희승, 이 두 분이 뭔가 이 국정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이 두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잉 대표되면 곤란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오광수와 같은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무일과 박희승 이 두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가급적 멀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들이 바람을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무일 전 총장이 최근에 언론에 좀 등장을 한 적이 있네요. 그 누구랑 같이 등장하냐면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네,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4월 4일 날 그 파면이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직전인가요?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4월 2일이네요. 4월 2일 날 이제 문무일 총장을 초청한 특강을 이제 예고를 한 거예요. 박영선 장관이. 네. 그리고 4월 2일 날 이 예고를 했고 4월 8일,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이 확정되고 4일 뒤에 문무일이 이제 그 이 박영선 전 의원이 주최한 특강에 나와서 나는 2019년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치 자기가 혹여라도 이 당시 이제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던 때 내가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뭔가 이런 걸 대외적으로 좀 공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묻어있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재빨리 이 행사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박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4월 2일 날은 뭐 일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5대3 교착설 같은 것도 돌고는 있었으나 뭐 8대0으로 파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짐작을 하고 있던 때였죠. 그리고 박영선 이제 전 의원의 경우는 4.13 총선 직후에 4.10 총선 직후에 윤석열이 이제 차기 총리로 그죠? 거론 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영선 또 문무일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본인들이 뭔가 큰 또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묻어 있는 이제 그 윤석열 이미지를 때를 베껴야 되는. 거의 이거는 좀 때를 베끼는 행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서로 등 밀어주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에 묻은 때를 벗겨주는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말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문무일에게서 절대 지울 수 없는 윤석열과의 아주 특별한 기억을 오늘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2017년에 문무일과 윤석열의 만남, 그리고 야당 인사, 지금의 국힘당 계열의 새누리당 인사하고의 밀실 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7년 이 회동 참석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2017년 시기는 가을이었고요. 장소는 서울의 강남의 횟집입니다. 이 서울 강남 횟집은 판검사들이 굉장히 좀 이제 기묘한 비밀 회담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그런 횟집입니다. 이 횟집에서 3명이 만나는데 이 당시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돼서 네.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속 수사시켰던 거는 이제 특검에 파견가 있었던 윤석열이었고요. 네. 윤석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었죠. 그래서 참석자 1 윤석열, 또 다른 참석자 문무일 검찰총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다른 야당 인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당시 야당은 새누리당. 새누리. 예. 네. 지금의 국민의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 3인 회동에 끼지는 못하고 이 3인 회동에서 얘기가 잘 되면 2차 모임을 주재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문강배 변호사입니다. 네. 태평양 소속 변호사고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3인 회동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당시 윤석열이 특검에서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계속해서 이재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를 알고 삼성이 문무일을 통해 가지고 그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임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문무일입니다. 그러니까 문무일이 박영선 의원에 초청한 특강에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했습니다. 나를 윤석열 사람으로 보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짓 선동입니다. 네. 적어도 윤석열에게 윤석열 이번 텀은 아니라 다음 텀에 검찰총장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문무일이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윤석열을 반대하고 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식이나 돼가지고 이 수사를 무마하는 모임을 주재할 만큼 문무일은 절대 검찰 개혁을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고 윤석열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데도 철저한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활개를 치는 걸 또 뒤에 검은 장막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네. 거죠. 네. 자, 윤석열이 이제 삼성을 구하기 위한 이 타임라인을 한번 그때 그렸었는데 뭐 간단히 앞에 보면 되는데요. 2017년 5월달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죠. 네. 이때 이미 이제 이재용은 특검에서 이제 구속이 돼서 1심 재판을 받아서 2017년 8월달에 1심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때 이제 삼성은 이제 집행유예를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추가 수사를 했어요. 그걸 알고 문무일이 윤석열을 불러들여가지고 네. 또 새누리당 인사까지 합석한 가운데서 수사 무마를 위한 비밀 회동을 가졌던 겁니다. 뭐 이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그때 문무일이 그때 그 횟집 회동을 주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횟집의 사장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그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음식점에 한번 들린 적은 있지? 그거는 오신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에 오던 날 그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같이 왔었다고. 법조계 계신 분들이 만날 수도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나는 자리에 옆에 야당 의원이 한 명 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야당이 어떤 당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쪽. 그리고 그때는 무슨 당이었어요? 그때는 뭐 새누리당이나 미래통합당, 뭐 자유한국당. 어떻게 제가, 어쨌든 제가 여기 서빙을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나머지 문 총장님하고 그때 지검장님이셨다 그러니까 그분 어찌 유명하시니까 제가 알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또 응대를 했거든요. 또 윤 총장님 그때 느낌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안내해드렸고 무슨 말씀까지 나왔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뭐 알았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까지는. 그 제가 옳은 건지 아닌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는 그거는 제가 뭐 확인해드릴 수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더 자꾸 무슨 제가 뭐 없는 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같으시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그냥 제가 확실하게 거는 세 분이 오셨다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또 여러 직원들도 그때 봤으니까요. 그걸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날 제가 들어봤던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했다고. 예, VIP시니까 그때 당시 VIP시고 또 고위직계 분이니까 제가 종업원들보다는 제가 직접 서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뭐 손님들하고의 이제 예,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음식점을 하지만 기본 네, 이제 음식점 사장님은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만난 거는 이제 확인을 해 주셨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손님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요 사실 3인의 회동 사실을 이제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던 분이 또 계세요. 이제 근데 그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좀 그분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네. AI 음성 대역을 썼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뭐 주전 보호할 테니까 아는 분한테도 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내용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를 직접 증거는 없어요. 그때 건물주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법조계에서 손님들이 올 때 예약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누가 몇 명이서 언제 가니까 몇 번 방에다가 예약을 해주고 서빙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다고 해요. 그때도 그 사람이 전화가 왔다고 해서 문무일하고 윤석열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온다고 했었나 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그랬나 보다. 하여튼 그 사람이 예약 전화를 하면서 프라이버시도 있고 보안도 있고 하니까 사장이 룸에 들어가서 직접 서빙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누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예, 지금 뭐 벌써 4년 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고요.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룸에 3명이 앉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태평양 법무법인에 있는 문모 변호사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단골이라서 저는 이름은 전에 들어서 아는데 그 변호사가 또 다른 사람 1명과 그 식당 건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식당 룸에는 문무일 총장 포함해서 셋이 앉아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 총장이 중간에 소개를 해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주도 많이 안 먹으면서 3명이 뭔가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서빙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삼성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엿들을 필요가 없고 잠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가서 서빙을 또 하는데 또 삼성 얘기를 하더랍니다. 삼성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 3명이 모였던 거.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같은 3명이 모여가지고 결국 삼성 관련된 협의를 이제 했었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뷰가 좀 잘려서 그렇긴 한데 이분이 이제 그때 서빙을 했었던 그 사장님이 들었던 그 얘기 중에 굉장히 그분이 굉장히 인성적이었던 게 윤석열이 삼성과 관련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삼성 그놈들은 양아치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야, 윤석열 멋있다. 야, 삼성 저기 보니까 뭐 재벌들 저기 삼성 좀 이재용 봐주라고 지금 와서 민원하는 것 같은데 저 민원 그냥 깨끗이 이런 자리에서 거절하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멋있다고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이 이게 삼성 그놈들이 양아치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에서 이제 구속시킨 것도 모자라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어요. 네.